많은 사람들이 습관처럼 이런 말을 합니다. 장사나 해볼까?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행복한 시간이 은행에 가서 입금시키는 거였었어요. 통장 보고 흐뭇하게 가게를 들어왔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때 당시에 월급이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하루 매출액이 그렇게 오르잖아요. 아이들이 정말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쳤던 것 같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여러분은 몇 번까지의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진짜 제가 우울증이 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너무나 그 많은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자가 그때 당시에 정말 700, 800만 원이 넘었던 것 같은데 찾아오고 전화 오고 엄마한테 딸이 자살했다? 뭐 이런 얘기는 들려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죄가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죽을 수가 없더라고요. 죽는 방법은 정말 많이 생각했는데 이 회사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나와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 제가 4,500 정도 수입이 되는 데까지 9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회사가 저한테 기회로 왔을 때 이걸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는 내 걸로 가져갈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셀프 포기? 그리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셀프 퇴장? 안녕하십니까. 유총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이분은 거의 저희 회사와 역사를 함께 하신 그런 귀한 분입니다. 우리 이맹자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맹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영업도 하셨다고요. 저희 회사에서 일하기 전에. 그때 이제 제가 백화점에 주부사원 다니고 있었고 이제 남편도 이제 그 명동 쪽에 같이 일을 해가지고 퇴근하고 오는 길인데 남편이 어느 날 직장 생활만으로 돈 벌기가 너무 어렵다. 자영업 시작할 때 돈이 있었냐? 그렇진 않았습니다. 전부 빚으로 시작을 했어요. 권리금도 굉장히 많이 줬고 치킨 배달하는 프랜차이즈가 유행할 때인데 그때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가게를 정말 한 50군데도 넘게 본 것 같아요. 권리금이 그때 당시 한 5,800? 몇 년도 얘기세요? 92년도쯤인 것 같아요. 92년도쯤. 92년도면 네. 제가 첫 직장 시작했을 때인데 그때 제가 90 얼마 받고 총 투자된 금액이 어느 정도? 거의 7,80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게 다 빚, 대출. 대단한 용감하게 시작을 하셨네요. 저는 아니고 저희 남편입니다. 김봉 사장님께서. 네. 잘 되셨어요? 잘 됐어요. 그 손님들한테 저희가 정성을 되게 많이 쏟았었어요. 손님들이 진짜 줄 서는. 그때 수익은 뭐 어느 정도 되셨어요? 100에서 150만 원 정도 하루 네. 매출액이 그 정도 됐는데 네. 저희가 이제 너무 잘 되니까 저희 또 우리 일 잘 벌리는 우리 김봉기 사장님이 뒤에 20평짜리 노래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다시 트고 하니까 그래 다시 이제 빚이 1억이 더 늘어난 거죠. 그 빚도 다 못 갚았는데 거의 저희가 총 들어간 돈이 이제 뭐 2억 가까운 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도 너무 잘 됐어요. 저희가 최고 매출이 올랐을 때가 거의 450까지도 올랐어요. 하루에요? 네, 하루에. 와. 그 옛날에 대단했죠. 우리 김봉기 사장님이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행복한 시간이 은행에 가서 입금시키는 거였었어요. 은행 가서 입금시키고 그 통장 보고 흐뭇하게 가게를 들어왔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김봉기 사장님이 제 기억으로는 월급이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하루 매출액이 그렇게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났었고 저희 부부는 거의 그냥 아침에 눈 뜨면 가게를 나오고 새벽까지 일을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퇴직을 하셨는데 그 퇴직 기념으로 저희가 그 옛날에 EF 소나타가 막 출시됐을 때 EF 소나타를 저희들이 이제 사드렸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아이들이 원치 않아도 아이들이 정말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쳤던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지금도 얘기해요.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고. 어려서 본인이 해보고 싶었던 모든 것을 진짜 부모님 덕분에 다 해봤다. 건강은 괜찮으셨어요? 그 튀긴 연기 맡는 거. 제가 그때 그 가게를 하면서 얻은 질환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집에서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거의 아침에 일어나면 거의 기어다니다시피 일어나서 겨우 씻고 나와서 가게를 나와요. 그러면 거짓말처럼 가게 나오면 또 힘이 생겨요. 근데 그게 제가 가게를 그만두고 나서는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가게는 왜 그만두셨어요? 이제 저희가 가게 장사가 잘 됐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걸로도 충분히 만족했고, 아, 여기서 돈을 더 벌어가지고, 이제는 진짜 사모님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직접 닭을 튀기는 것이 아니라 네. 크게 차려놓고 이제 카운터에서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네. 돈 계산이나 하고, 제 취미 생활이나 하고, 아,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네. 그게 그때 당시 저의 꿈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 이제 김봉기 사장님은 저하고 달랐어요. 음. 돈을 더 벌고 싶은 거죠.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 가게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총 1억 9,500을 받고 가게를 팔게 됐죠. 그러면 그거를 파시고 뭐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때부터 아, 나는 이제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네. 취미생활 하고 그래서 볼링도 치러 다니고 뭐 수영도 좀 하고 네. 아, 이제 내 인생 고생 끝났구나 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꿈이 호텔을 하는 게 꿈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텔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아, 저희가 가게를 네. 그 모텔을 얻고 나서 IMF 97년도에 가게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1년, 2년쯤 돼갈 때쯤에 이제 IMF의 여파로 네. 그 건물을 지었던 사람의 모든 게 다 넘어가기 시작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갔던 3억이 넘는 돈을 한 푼도 찾을 수가 없었죠. 그 은행에서 아. 대출을 받아서 그 건물을 졌기 때문에 저희는 한참 후순위였던 거죠. 아이고. 다 정리하고 나니까 저희들이 이제 빚이 한 6억 정도? 그리고 저희가 오고 갈 데가 없었어요. 저희 앞으로 집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돈도 빌려주시고, 네. 그리고 아버님 명의로 이제 월세를 얻은 거죠. 지하로 월세방을 얻게 되고, 저희 가족들한테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아이들도 이제 초등학생 정도 됐었겠네요. 네, 맞아요. 그죠, 그 나이. 네. 지하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다 버렸죠. 네. 집이 좁으니까 가져갈 수 있는 게 거의 없었고, 저희들이 거의 이제 몸만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사는데, 아이들은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동안 하기 싫은 것까지 다 시켰던 엄마 아빠가 딸 같은 경우가 이제 미술을 이제 하고 있었고,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다 스탑을 했어야 됐고, 아이들을 학원을 보낼 수도 없었고, 저는 그때 되게 좀 심각한 이제 우울증이 왔고,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어서 살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이렇게 더 버텨서 무엇이 가능할까? 남편은 또 이제 그 희망이 없으니까 매일 이제 막 이렇게 술을 마시고 네. 식당에 가서 일을 해볼까? 근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네. 이렇게 아픈 몸을 가지고 내가 식당에 가면 누가 써줄까? 어디 마트 같은데 큰 대형 마트 같은데 가서 이렇게 캐셔라도 좀 해볼까? 열 몇 시간을 서 있을 수 있을까? 진짜 제가 우울증이 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너무나 그 많은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자가 그때 당시에 정말 700, 800만 원이 넘었던 것 같은데 그 이자를 하나도 못 갚으니까 계속해서 이자가 붙는 거예요. 찾아오고 전화 오고 저는 그 전화를 계속 받으면서 내가 떼어먹지는 않을 거다. 다 갚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어떤 은행 직원들은 정말 저를 경멸하는 말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정말 당신처럼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난 살 수가 없고 네. 내가 죽는다라면 내가 당신 인터넷에다가 당신 은행 이름하고 당신의 이름을 내가 올려놓고 죽을 거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제가 죽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 엄마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이제 사남매를 정말 어렵게 키웠거든요. 근데 그런 엄마한테 딸이 자살했다? 이런 얘기는 들려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얘기들이 정말 죄가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죽을 수가 없더라고요. 죽는 방법은 정말 많이 생각했는데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 지하방에서. 네. 왜 이사를 하고 싶었냐면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변기 위에 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커다란 쥐가. 너무 놀래갖고 소리를 지르고 뛰쳐나왔는데 아침마다 어쨌든 그런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기 위에 올라앉아 있다가 문을 열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뜨거운 물도 붓고 뭐 락스 한 통을 부어보기도 하고 별걸 다 해도 다음날 아침이나 또 문을 열면 쥐가 있는 거예요.
주인한테 얘기했어요. 쥐가 나온다. 그랬더니 주인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변기에서 쥐가 나오냐. 거짓말하지 말아라. 월세 내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 아 그래도 이사를 못 갔어요. 500만 원이 없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시다가 그래도 어쨌든 거기서 지금 벗어나셨잖아요. 그러면 그 벗어날 수 있었던 상황을 만들기 위한 또 노력이 분명히 있으셨을 건데 어떤 노력들이 있으셨어요?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우리 이 회사한테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제가 처음 우리 회사를 만난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할 때 누나가 저한테 네트워크 마케팅을 권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인지 전혀 몰랐고요. 뭔가 영업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네. 저는 이제 이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별로 없고 이해할 수가 없었던 일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지? 저거 사기 아니야? 저거 맞아? 잃을 것도 없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 듣는 거 아니야? 진짜 저 일이 저렇게 괜찮은 일이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전달을 하러 다녔죠. 아, 나한테 진짜 안 맞는 것 같아. 울기도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이제 그 동네 언니를 만났어요. 우리 이제 딸 1학년 때 엄마들 모임인데 모임을 하다가 제가 이제 망하고 나서 그 모임에서 이제 제가 나온 거죠. 알아서. 어느 날 길에서 만났는데 저를 이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는 이때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뻐졌니? 그래서 언니 나 좋은 화장품 쓰잖아. 그랬더니 어떤 화장품이야? 미국 화장품이야. 그래? 우리 있잖아. 다음 주에 우리 모임을 해. 너 올래? 그래서 그래 좋아 언니. 옛날에 그렇게 나를 좋아했고 나를 칭찬했던 언니들이니까 당연히 그래도 여기서 매출이 오를 줄 알고 쫙 폈는데 갑자기 진영이 엄마 다단계 하는 거야? 이렇게 딱 시작을 하더니 다 피라미드야. 이제 내성적이라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말을 더듬으면서 이제 뭐 약간 변명 아닌 변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저한테 오라고 한 언니가 진영아 샴푸 하나만 줘봐. 그래서 샴푸 하나를 꺼내서 주고 돈을 받는데 그걸 꺼내고 싶지도 않고 주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꺼내서 주고 돈을 받아갖고 식당 문을 닫고 나오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울었어요. 정말 지구에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겠고 집에 와서도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 사장님에게 어떤 희망을 보여줬던 그 회사에서 그렇게 어려움도 겪으시고 서름도 겪으시고 그렇지만 열심히 하셔서 뭐 어느 정도 성과를 내셨나요? 성과를 내려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 어떤 문제? 네, 그러니까 TV에 나왔어요. 제품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SBS 8시 뉴스에 그때 당시에 나오게 됐고요. 그 첫 번째 회사는 그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없어졌죠. 저희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제 마음을 다 접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이 진짜 나하고 맞지 않고 차라리 어떤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서 제가 이 삶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김봉기 사장님이 저희 회사를 처음 소개를 했을 때 그때 저한테 딱 들어왔던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저희 회사를 처음 들었을 때 익숙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때 당시 MLM 인사이더라는 곳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최고 회사를 이렇게 탑 10을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전사에 있었던 회사도 거기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 회사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PDR에 약전에 등재가 되어 있고 저희 제품을 만드신 분이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님이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러면서도 한쪽 마음에는 진실일까? 그때 이후부터 어떻게 지금까지 오셨는지. 저희가 이제 사업이 망해서 그 힘들게 있을 때 그래도 정말 밥을 굶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저희 회사를 시작할 때는 정말 차비도 없을 만큼 힘들었었어요. 우리 회사에서 제가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나는 살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아이들하고 이 회사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나와 우리 아이들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 내 삶은 아무것도 보잘 것이 없는데 우리 회사에 있는 한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내가 계속 성장을 하는 한 나는 이 회사가 가지고 가는 그 비전, 사명, 그 가치로 제가 같이 빛날 수 있겠구나. 그게 저를 가슴 뛰게 했고 정말 우리 회사 사업을 너무 재밌게 했어요. 제가 4,500 정도 수입이 되는 데까지는 9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쥐가 나오던 그 화장실이 있던 그 집에서 너무 다 나오고 싶으셨잖아요. 네. 저희 회사 만나서 일을 하시면서 언제 얼마 만에 나오실 수 있었어요? 저희 회사 덕분에 네. 제가 5년 만에 40평 아파트로 네. 제가 입주할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다시 7년 만에 양평에 전원주택을 지어서 입주를 하게 돼서 지금 양평에 살고 네. 있지요. 거긴 저도 가봤죠. 네. 너무 좋아요. 네. 그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죠. 몇 평이에요? 전체? 땅은 한 570평 정도 되고요. 네. 집은 94평 정도 되죠. 네. 지금 회사를 만난 거, 우리 회사를 만난 게 제 인생의 정말 최고의 복이고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이런 걸 누려도 되나?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이곳이 천국인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가? 이런 네. 생각을 제가 해볼 정도로 정말 너무 꿈과 같죠. 네. 네. 우리는 네. 항상 그 내 과거에 나를 비추고 살아가잖아요. 네.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요. 내가 꿈꾸고 원하면 그것은 저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이 기회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내 모습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 그곳에 여러분들이 도전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현실이라는 그 벽이 딱 앞에 있으면 사실 사장님처럼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위해서 또 도전해 나가고 그런 것들이 쉽지 않잖아요. 사장님도 우울증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저는 지금의 회사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한테는 주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주어진 것을 제가 내 걸로 만드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회사가 저한테 기회로 왔을 때 이걸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내 걸로 가져갈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셀프 포기? 그리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셀프 퇴장? 말 그대로 이 회사가 주는 그 가치, 의미, 그리고 가치 있는 거, 의미 있는 것은요. 항상 우리 삶에 시간이 저는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 이 회사가 주는 가치를 제가 찾고 싶었고 같이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동기부여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프랜차이즈 사업하실 때부터 잠깐 언급하셨던 부분이 사장님 건강적인 부분 말씀하셨어요. 네. 건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셨다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저희 회사 제품 9년 정도 먹어보세요. 그러면 그렇죠.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네. 지금도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내 생에 있어 지금이 제일 건강하다. 얼마나 안 좋았냐면 이렇게 맥을 짚으면 60대, 70대가 가진 맥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온몸의 혈액순환이 너무너무 안 돼서 중풍올 확률이 거의 7, 80%다. 그러고 나서 제가 저희 회사 제품을 먹고 나선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최상의 건강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네. 저희 고객분이 네.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자기 가족을 다 살려줬다고 저한테 소고기를 보내주신 분이 있으세요. 지방에 계시고 이분은 사업하지 않는 분인데 20년 고객이세요. 소개 그분이 소비자신데 네. 저한테 소개하신 분이 엄청나세요. 가격 오른다 그러면 한꺼번에 제품을 몽땅 사시는 거예요. 그럴 정도인데 정말 이 제품이 정말 이 사업을 그냥 자동으로 가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어려울 때 심적으로든 뭐 어떤 외부적인 요소든 굉장히 어려울 때 누가 옆에서 나중에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거다. 웃으며 추억하는 그때가 올 거다라고 누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얘기를 가끔 해요. 저희가 지금까지도 저희 회사와 함께 하시면서 느꼈던 좋은 부분이 많이 있으시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더 좋은 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혹시 그런 고민을 하시거나 어려움에 있으신 분들한테 메시지를 한번 주신다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이제 선택을 할 때 저희 김봉기 사장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때 20년 전에 앞으로 20년, 30년이 지나도 저희 같은 회사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을 거다. 저희는 항상 이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 회사 제품은요. 정말 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저를 본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정말 변하지 않는다. 네. 더 젊어졌다. 네. 바로 저희 제품의 효과 아니겠어요? 네. 계속 제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먹을 건데 그렇게 계속 먹으면 당연히 저는 이 젊음을 어느 정도 저는 유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이 사업을 안 하겠어요?
저는 걸어 다니고 입을 뗄 수 있는 한 저희 일을 사람들한테 알리겠다라는 얘기를 항상 해요. 저는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직접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결과를 보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풍요로움에서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건강이 어려웠을 때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정말 사장님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라는 것이 어떤 희망이 돼서 그분이 뭔가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일이라는 면에서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그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맹재 사장님 그리고 그 외 여러 사장님들께 일단 감사와 토닥임을 같이 드리고요. 오늘 귀한 시간에 멋진 스토리 그리고 조금 오픈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까지도 다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유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